경인서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7번째 시간인데요. 모양이 좀 비슷비슷해요. 그런 걸 모아서 한번 익혀볼게요.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발글랑, 사내랑, 물결랑 이렇게 한번 볼게요. 랑 발음 들어가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3개 정도는 기본으로 알면 좋겠다 싶었고요. 앞에 있는 한자가 랑 발음이 아니라 량이죠, 량. 어질 양자인데 여기서 랑 발음들을 똑같이 줍니다. 자, 어질량이 들어가서 량 발음을 하고 다롤이 들어가서 달이 밝다. 사내랑은 고르자예요. 어질량은 좋다, 선량하다라는 좋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제일 좋고 잘생기고 성격 좋은 사내라고 해서 사내랑이고, 특히 그런 사내를 새로 데려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랑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앞에 보면, 근데 그 다음에 물씨 쓰면 물결랑이라고 합니다. 발글랑, 사내랑, 물결랑 다 어질량, 좋을량 발음이 랑 되고 있는 걸로 쉽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오는 것들, 왼쪽에 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구분하시면 좋겠죠. 아까 제가 새로 데려온 사람이다, 신랑이다 라고 했으니까 새로 올 신을 쓰겠죠. 제 친구 중에 결혼이 이제 한 16년, 18년 차 되는데도 남편을 계속 신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근데 한자 어법으로 보게 되면 18년 정도, 19년 정도 살았는데 정말 신랑일까요? 자기한테는 항상 신랑이라는 표현에 아주 새로운 남자일 수 있으나 상대방들한테는 남편이나 애아빠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야 19년 살고 무슨 신랑이야 라고 해서 우스갯소리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랑입니까? 랑자 할 때 쓰는 랑입니다. 자, 나그네로 결의조 기기자를 한번 보실게요.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 보이시죠? 항상 제가 이제 이것도 설명을 가끔씩 했고 또 여러 가지를 했지만 또 이럴 때 볼 때 새롭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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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자가 사람인 자가 좀 변형이 된 거죠. 깃발 모양을 쓴 깃발 언자입니다. 옛날에는 부족 표시를 한다거나 어떤 약속된 것을 표현할 때 깃발을 많이 사용했고, 멀리서 보면 깃발의 글씨는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깃발 색깔로 많이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깃발 아래에다가 이거는 사람인자 2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떠돌아 다니는, 나그네처럼 다니는 여행객 할 때 쓰는 여자인데, 우리 해외여행을 깃발 여행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가이드 따라서 막 가는 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행 못 간 지 몇 년 됐는데요. 이렇게 깃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다닌다 할 때 쓰는 여자. 결의족자는 이런 깃발 부족 밑에 이런 전쟁 무기 화살 실을 가지고 모인 나의 민족, 결의족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 특히 가족 할 때 써요. 가족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무기, 같이 쓰는, 나를 정말 지켜주는 그런 가족 할 때 쓰는 족자입니다. 점점점 옛날만큼 가족 애가 친밀하고 공고하지 않는 게 현실이긴 한데요. 옛날엔 정말 좀 어릴 적 얘기하면 동네에 형제가 많은 집안 아이들이 제일 셌던 것 같아요. 골목에서 놀이할 때도 친구 중에서도 뭔가 좀 게임할 때 룰을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혼자 규칙을 어기면 우리가 걔를 뭐라고 하면 항상 우리 언니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 걔 언니가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7명 언니가 와서 우리 뭐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결의적자.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가족의 힘 끈끈한. 그 다음 기기자 볼게요. 여기에 보면 그 기자가 발음을 하고 깃발언자는 그대로 뜻을 줬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면 기기고 뭐 길게 하면 깃발, 기자가 되겠죠. 그래서 깃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어떤 자가 아래에 왔느냐 쓰는데, 솔직히 이거 비싼 거 많은 거 아시죠? 3개는 기본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책령력, 진행력, 책령력. 어머, 제가 2번을 쓴 게 실수가 아니고 원래 책령력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한자가 들어가서 력 발음을 도와주니 그러면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날짜를 쓸 때는 날이를 쓰자.
날이 지나기를 서서 이렇게 서성이서 딱 나오고 있으면 그칠지를 쓰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이 책령력 날짜를 보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봤느냐? 벼화 2개 써 있죠? 농사 때문에. 자, 언덕에다가 벼 2개를 심고 얘가 다 익을 때까지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책령력 세월력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리를 붙여서 더 강조하고 그칠지를 써서 지내보고, 그래서 지낼력, 책령력, 원력, 달력할 때 역자고 지낼력 같은 경우 역사할 때 쓰는 역자가 되겠지요. 원자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쓰지 않습니다. 얘가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분율, 법칙률, 그다음 나루진자인데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제가 손 모양이라고 했죠. 그림처럼 살짝만 보시면 손에다가 이렇게 붓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붓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손으로 딱 2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붓 모양을 그린 한자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붓으로 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붓으로 뭔가를 맨날 뭐 들고 뭐 하는 걸 뜻하면 돼요. 앞에다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행동의 규칙을 써놔요. 그게 법률 할 때 쓰는 율자가 되고요. 나루진자는 앞에 있는 물수를 집어넣어서 나루 진짜입니다. 나루터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률 발음이 있네요. 여기서 완전히 발음 역할도 못 해주고 이렇게 나루지는데 제가 어떤 책 보니까 나루터라는 게 옛날에 어떤 거래를 하는 항구잖아요. 그래서 그 항구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건 붓이다 이렇게 외우시는데 저는 그게 괜찮더라고요. 잘 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루터입니다. 노량진 할 때 쓰죠. 그래서 법칙률, 붓 모양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특히 분율자의 률자가 여기에서 보시면 율이 됐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루진 배가 드나드는 진짜로 보시면 좋겠어요. 다스릴리, 무들매, 속델리. 일단 속델리보다 이 앞에 2개 혼동되게 생겼죠. 마을리 똑같이 들어갔는데 임금왕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임금왕이 아니라 앞에 오면 구수록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귀한 구수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마을에 땅을 파서 마을 땅 속에 뭔가를 묻어 놓는 거죠. 매장되어 있다 할 때 매몰되다 뭐 이럴 때 쓰는 매자죠. 흙이 들어갔느냐 구수록이 들어가느냐. 가끔씩 책 보면 얘를 임금왕자로 해석을 해버려 가지고 임금이 마을을 다스리네 이렇게도 하시는데 정확하게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정확한 해석은 구슬옥자네요. 좋은 구슬을 다스리다. 아마 보배로운 좋은 구슬이 있다면 그게 뭐 국보급이다 그러면 관리하는 관리를 또 따로 뒀겠죠. 뭐 중국 이야기 중에 화시지벽이라고 해서 큰 구슬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고사성어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좀 구슬 하나가 그 징조도 되고 상서로운 보석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자의 구슬옥자는 아주 귀한 보석으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7박, 머무를 바, 핍박할 바, 어머, 흰백 들어갔는데 다 뭔 발음해요? 박박박박 하고 있네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급수가 상당히 높긴 합니다. 흰백자가 박발음 주는 걸로 보시고 나머지를 뜻을 하지요. 칠박자는 앞에 손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치는 박수할 때 박자입니다. 여러분 박수 치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건강에 좋다는 거 많이 아시는데 박수 칠 일이 많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일부러도 많이 치고 하는데 누군가가 잘해서 박수 칠 일을 아낌없이 쳐주면 좋겠죠. 저는 성격이 원래 좀 얌전얌전했는데 어른 돼서는 좀 적극적이어서 어디를 가나 모임을 가나 최대한 많이 칭찬해주고 웃어주고 박수 쳐주려고 하는 리더의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성격 닮았나 봐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윷놀이가 하고 있었던 걸 봤대요. 그래서 윷놀이가 너무 재밌어서 어차차차 하고 있는데 윷놀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술래기 비슷하게 뭔가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아버지는 평상시대로 원래 뭐 흥을 돋구시는 그런 바람 역할을 잘 하시니까 잘 구경하고 어떻게 누구 편도 들어주고 조금 싸움 일어날 것 같으면 중재도 하고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왔대요. 그래서 집에 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아우 어르신 그러면서 이렇게 돈 봉투를 주더래요. 그래서 무슨 그게 이제 약간 편을 짜고 뭔가 했던 윷놀이였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바람 역할을 선뜻 잘 해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 넘어간 게
고마웠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줘서 은근슬쩍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한번 받아온 적이 있었다고 여담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 라고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칠박, 아버지가 박수만 잘 치고 호응했다가 그런 여담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여기 박수 잘 치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호응해주면 좋죠. 머무를 박자는 물수 보시면 우리가 숙박할 때 쓰는 건데 옛날에는 배 타고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드니까 꼭 하룻밤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 타고 가서 하룻밤 묵어오는 걸 머무를 박 숙박할 때 박자고요. 핍박할 박자에 책받침 들어갔는데 이건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또 쫓아다니면서까지 핍박한다는 뜻이면 박해를 한다 이럴 때도 많이 쓰고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참 이걸 좀 저는 스토커처럼 보는데요.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저도 누군가가 저 좋아한다고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팬이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쫓아다닌다는 표현, 핍박할 박. 물 쓰면 머무른다는 말. 그다음 손수는 제가 일부러 좀 재밌는 얘기 했어요. 젤박 박수. 자, 울면과 탄식하로 혼란스러울 때 있죠. 분명히 뒤에 입구는 똑같은데 뒤에 있는 한자 저번에 제가 새 그려가지고 구분했어요. 통통한 새 한 마리 그렸었죠. 그래서 이 새가 울다고요. 까마귀 우자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울면 까마귀가 많다는 얘기는 어떤 먹을거리가 많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죽은 시체들 거 고기를 먹기 때문에 뭔가 죽었다는 의미 때문에 죽는다라는 죽음하고 관계돼서 탄식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장 볼 때 탄식할 때 뭐 오호라 이럴 때 쓰는 한자니까 세조가 들어갔는지 까마귀 오자가 들어갔는지 여기에 눈이 있는지 없는지 새는 있지만 까마귀 오는 눈도 까맣고 날개도 까매서 쓰지 않습니다. 무덤묘, 저물모, 사모알모 어때요? 흑토가 들어갔냐? 나릴이 들어갔냐? 사모알모, 마음심이 들어갔냐인데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가 하나 있는데 무슨 자예요? 걔가 바로 없을 막자가 되겠죠. 이 부분만 있는 한자가 없을막인데 그 한자를 보면 풀초가 원래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풀 가운데에 햇볕이 들어가고 다시 풀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태양이 어디로 숨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태양이 이 풀숲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양이 풀숲 안에 들어갔으면 햇볕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풀숲에 들어서 없다. 태양이 없어졌다 해서 없을 막자가 됐대요. 그러면 흙을 쌓아서 시체를 없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무덤이 되겠고 태양빛을 없게 만드니까 태양빛이 없어졌으니까 해가 저문 거고 없다라는 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더 생각나는 사람을 사모하다 이렇게 해서 사모할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사모하다는 말은 지금 현대말로 바꾸면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다. 보통 결혼한다는 표현이 못 헤어지고 계속 살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자라는 약속이 결혼인데 이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는 유명한 가사인 것처럼 없을 때 더 마음에 생각날 때 그런 거를 근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잰다고 하지요. 분별할 변, 말 잘할 변, 힘쓸 판. 아이구야 똑같이 들어간 한자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구분하는 법 이제 보이시죠? 양쪽에 있는 애들이 뭔가 되나 보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걸로 구분하나 보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칼도예요. 말씀원이고요. 힘력이에요. 뭐 칼로 분별한다, 말로 말 잘한다, 힘으로 힘쓴다. 어머, 해석이 다 돼버렸네요. 얘는 변이고 얘는 변이고 얘는 조금 발음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좀 구분하시고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되시는 게 매울 신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매울신의 부수의 원뜻은 죄인 신자입니다.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 머리에 이마에 얼굴에 몸에 문신을 새기는 바늘 모양을 그린 한자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 두 개가 모이게 되면 죄인 송사할 변이라는 한자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고 이렇게 한자에만 남아 있는데요. 죄인 둘이서 서로 자기가 했네 안 했네 소송 거는 한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껴서 말을 잘하는 게 변호사죠.
그래서 변호사 변자고요. 칼도 정말 정확하게 판사가 분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별할 편이 되고요. 그렇게 죄인들 사이에서 내가 좀 힘 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엠슬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 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재밌죠? 이런 건 좀 쉽죠? 자, 변할변, 불꽃섭, 그리할 연자도 어머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불꽃섭 안 비슷해요. 잘 보셔야 되고요. 이 위에 있는 한자가 이따올련 뭔가 연결될 련이라는 한자인데요. 말씀원의 실사 두 개를 써서 필수는 앞 가운데 있는 말씀원을 쓰시고 이거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원으로 기준 잡아두시고 여기도 똑같아요. 말씀원 쓰시고 불화 양쪽 쓰시면 돼요. 자, 말을 이어가다, 말을 줄줄 이어가다, 말, 이을, 련자에 아랫부분에다가 칠복 때리다를 씁니다. 자, 어떤 책 봤어요? 해석이 좀 재밌는 거 먼저 할게요. 말을 이어서 계속 꾸지람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 듣지 않으면 우리 화나요.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등장합니다. 여기 칠복자예요. 어떤 도구를 사용했더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했더라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말을 해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 때 변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변할변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똑같이 말, 이을, 연자를 쓰시고 마음심을 썼잖아요. 말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사이는 무슨 사이예요? 아까 말한 사모할 모자하고 똑같이 사모할 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모합니다 할 때 그립고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할 연자, 연애하다 할 때 연자입니다. 여러분도 연애 다 해보셨고 사랑해보셨죠? 전화 통화 많이 오래 해보셨죠? 전화가 뜨거울 정도로 해보셨죠? 그래서 말을 계속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그리워할 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애정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분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어서 하는 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거고요. 자, 불꽃섭 보시겠습니다. 양쪽에다가 불화 두 개를 썼어요. 이게 불화 말씀 담자를 조금 이렇게 흐트러 놓은 걸로 보시면 돼요. 얘네 불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들고 있다. 불꽃섭 이렇게 횃불 드는 것처럼 보시면 좋고 이 섭자 같은 경우는 임명자에 많이 쓰시죠. 저희 아버지 성함에 들어갑니다. 옛날 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변할변, 불꽃섭, 그리워할 연자입니다. 어렸을 때 한자에 관심이 많아서 아빠, 엄마, 뭐 식구들 이름 다 제가 한자로 쓰겠다고 했을 때 그 처음 배웠던 한자가 이렇게 어려운 아버지 성함이었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 외웠던 거라서 머리에 많이 익숙하지고 옛날에 이렇게 동네에 보면 이름표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막 한자 읽고 다니고 그랬던 한자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자 선생님 하겠지요. 변할병 불꽃삽 뒤에 위에 말 이따올련 혼자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쓸소 아내부 돌아갈 기자 볼까요? 어머, 똑같이 들어간 한자가 있죠. 이 한자는 빗자루 추입니다. 요즘은 진공청소기를 써서 비를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비예요. 이 부분은 항상 제가 손이라고 했어요. 수건건입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다니는 걸레나 천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고 앞에다 손수를 썼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쓸고 다니는 비예요. 쓸 소. 청소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소예요. 그러면 제일 청소 많이 하는 사람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그렇죠. 여자죠. 그래서 여기다 여자애를 쓸고요. 돌아오기가 특이한데요. 여기가 쌓일 때 언덕이에요. 그 다음에 그칠지. 자, 언덕에 여러 이렇게 뭔가를 치울 것이 있어요. 비를 들고 가서 다 치웁니다. 치우고 뭐 해요? 집으로 돌아오셔야죠. 그래서 돌아갈 귀, 돌아올 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빗자루 모양을 좀 아셔야 됩니다. 비추라는 한자가 들어가는데 소발음, 부발음, 귀발음 발음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뜻은 다 도와줍니다. 손에 비 들고 쓸고 빗질하는 여자고 그 다음 빗질하고 돌아옵니다. 언덕에서. 아내부짤은 아내만 쓰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며느리 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 고부관계이다 이럴 때 쓰는 며느리부로 하시고 아까 제가 신랑 얘기했다면 신부할 때는 이 부자를 쓰시면 되겠죠. 자, 부처불, 떨칠불, 비슷할불 여러분 불불불 똑같고요.
똑같은 한자 다 들어가고요. 어때요? 비슷비슷하죠? 먼저 그러면 같이 들어간 한자 무슨 자인가요? 이 자는 바로 안이불 자죠. 안이불. 해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활이 있어요. 활이 있는데 이 활이 튼튼하기 위해서 끈을 이쪽 방향으로 한번 묶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묶어요. 서로 비슷하지 않게 반대로 서로 아니다 해서 얘를 아니불자로 보죠. 아니불. 활줄을 반대 방향으로 했다 해서 아니다 불자인데 부처는요 우리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닌 부처 불자고요. 불자가 발음을 하고 손수입니다. 손에서 뭔가 내 것이 아니다 해서 버려버리는 거 해서 떨치다 없애다 내 손에서 벗어나다 해서 떨칠 불인데 돈 같은 거 쓸 때 많이 씁니다. 지불하다 완불 후불할 때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이 여러분 그 미국 달러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달러, 돈 달러를 지불하다 이렇게 좀 외우라고도 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거고 원래는 아니다, 내 거 아니어서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할 뿔은 여기 보시면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해 보이는 여기 보시면 행동을 뜻합니다. 비슷한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데 아니다 해서 비슷할 뿔. 뭔가를 방불케 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슷해 보이다 이럴 때 쓰는 불자가 될 거예요. 자, 가난할 빈 타말탐 질부자 한번 보실게요. 가난할 빈 타말탐 질부. 똑같아 보이는데 특히 가난할 빈하고 타말탐 비슷해 보이죠? 돈을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돈을 자, 그 위에 나눌 뿐입니다. 여러분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나눠 갖는다고 하면 제가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 갖는다 해서 가난해져 버립니다. X가 줄어들죠. 타말탐 볼까요? 이재금이에요. 내 눈앞에 지금 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 놓고 성인군자 없지요. 탐이 난다 해서 타말탐이고요. 질부자는 위에가 사람인 변자입니다. 아니 사람인이에요. 사람의 변형자란 뜻이에요. 사람이 재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다 해서 질부자에서 부담스럽다. 승부를 가리다 이럴 때 쓰는 부자가 되겠죠.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니까 조개패라는 뜻은 다 같으나 위에 있는 한자들이 다르니까 눈여겨보십시오. 질부, 다말탐, 가난할 빈 구분하는 건 위에 걸로 하시면 돼요. 베풀섬 마땅의 밤소자를 한번 볼까요? 다 집이 들어갑니다. 집이 들어가죠. 비슷비슷하죠. 베풀선에서 있는 한자는 얘는 날일이 아니라 말할 왈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래 것만 있는 것도 한자가 되는데요. 무슨 한자냐면 뻗칠긍이라는 한자입니다. 이것만 뻗칠긍. 자, 집집마다 임금이 뭔가를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뻗쳐나갑니다. 명령일, 선포, 선언 할 때 쓰는 선자입니다. 뻗쳐나가다, 집집마다 알리다. 요즘이야 방송국에서 뭐 국민 담화 해가지고 얘기해버리는데 옛날에는 다 관리들이 전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베풀 선자는 그렇게 보고 마땅한 자는 물건을 이렇게 위에다 쌓아 올린 모습입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래요. 제사를 지내는 건 그때 당시에 꼭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어서 마땅의 당연한 거지. 또 음식을 이렇게 많이 쌓아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 아이고 당연한 거지. 해서 당연할 의자인데요. 쓰는 단어는 편의점 할 때 써요. 편의점 당연히 편해야지. 뭐 의당 이럴 때도 쓰고요. 마땅하다는 뜻 마땅할 당이랑 같이. 밤소자는 비슷해서 써봤어요. 아래에 있는 한자가 닮을 초인데 초 발음이 소가 되고 다 집에 이렇게 가만히 달이 뜨면 앉아있는다. 밤에 다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간다 해서 밤소고 임금이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신다는 소위 한식이라는 말 할 때 한번 봤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품성을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 마음심을 쓰시고 날생을 씁니다. 여자를 쓰고 날생을 쓰고 소를 쓰고 날생을 썼어요. 자, 성성 가다가 진짜 생발음을 그대로 했네요. 이거 쉽죠? 그런데 낮은 급수에 등장하는데 가끔씩 성품성과 성시성을 구분을 안 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쉬워요. 타고난 마음은 성격이고 나를 태어나게 한 여자의 성씨를 따랐다. 옛날에는 모계 사회로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자보다 남자가 많이 하게 돼서 이제 남자의 성씨로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여자의
성을 따랐다. 엄마 목의 사이를 따랐다는데 지금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의 성을 딴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성씨라는 뜻이고 희생생은 희생물로 바치는 그 소를 갖다 바치는데 먼 채로 죽이지 않고 산 채로 이렇게 해서 희생생을 해석하면 되죠. 타고난 마음이냐, 나를 태어나게 해준 엄마냐, 이렇게로 외우시면 되죠. 풍속 속 목욕활용, 넉넉활용. 아이고, 얘도 비슷해 보이죠? 뒤에 있는 골짜기 곡자, 골짜기 곡자, 골짜기 곡 앞에 사람인, 물수, 그 다음 오드변입니다. 할아버지 숫자 아니에요.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이렇게 뭐 풍수지리로 아주 좋은 자리에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좋은 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삽니다. 그럼 그들만의 뭐가 생겨요? 그렇죠. 문화가 생겨요. 그게 풍속이죠. 우리 고스톱 치신다고 하는 화투도 그 나름대로의 풍속이 있죠. 풍속. 그래서 그런 분위기. 목욕할 욕자도 보시면 앞에다가 물수를 써서 옛날엔 목욕탕 없으니까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목욕을 하는 거죠. 넉넉할 유자는 오드예요. 옷에 골짜기 같은 품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헐렁헐렁한 거죠. 보통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 큰 옷 가져와서 옛날에 입었던 거 지금 당신의 몸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속, 목욕하려 넉넉하다 골짜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